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좀 오늘 좋죠? 자, 오늘 보람찬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하고요. 23페이지부터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과학력 계획권 그리고 과학력 도시계획 공부했고요.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용률 이런 것들 좀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용어의 정의하고 과학력 계획권 지정, 과학력 도시 수립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복습들 하셨으라 믿고 한 5개 질문 드리고 수업을 해보죠. 지난주 용어의 정의로서 이 과학력 도시계획 뜻을 공부했는데요. 과학력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까? 과학력 계획권 이거 중요하고, 둘째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을 공부했는데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됩니까? 두 가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로 구분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그 중에 하나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개가 있었다 그랬죠. 6개 약자로 뭐라고 하자 그랬습니까? 용용용 기사집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의의는 중요합니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에 따라 수립합니까? 일부에 따라 수립합니까?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공부했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기반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기반설 공부했죠. 기반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환경 기초시설을 좀 알아주자 그랬죠. 환경 기초시설 4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폐차장, 폐기물 철설, 그 다음에 하수, 도, 수질오염 방지설 이런 것도 좀 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일정에서 광역 시설도 공부했고, 광역 시설은 기반설 중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거냐? 2개 이상.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관할구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 철도라든가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인 지자체가 공도로 이용하는 시설까지를 광역 시설한다. 뭐 공항, 폐기물 철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공부한 바 있고요. 그리고 용어 정의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를 아마 정리했을 겁니다. 그때 개발 밀도 관리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하는 목적은 건폐율 또는 용률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 건폐율 용률을 공부했을 거요. 지난주 여기다 딱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갔죠. 그래, 건폐율 뜻이 뭐였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롯한다 그랬고, 용적률 뜻이 뭡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롯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연면적에는 무엇은 죄된다? 지주, PP는 죄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아마 지난주에 했을 거래요?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복습찬에서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반설 부담극도 아마 그 용어의 정의를 좀 훑어봤는데, 그때 기반설 부담극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를 애허지에 따라 정한다, 안에 따라 정한다. 애허지역,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하려고 이걸 정하느냐, 어느 곳에 따라 정하느냐,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 어떤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냐 써드렸죠. 도로, 공원, 녹지하고 또 뭐가 있었나요? 써드렸을 건데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대학 포함한다 제한다,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다 나왔던 것이 또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비용을 공부했는데 기반설 설치비용은 기반설 부담금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내도록 하는 돈이냐, 신증축 이런 것들 딱 포인트 잡아서 좀 눈을 찍으면 공법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할 게 없어지거든 점점. 그랬잖아요.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체계적 이치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제일로 높은 게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제일 높은 게 뭔 게 있었어요?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 그 다음 뭐 광역 도시계획.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다.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서열, 위치 그것들 좀 잘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 몇 명 있다라고 했어요? 2명. 누구입니까? 국토교통장관하고 도의사 2명밖에 없다 그랬고, 이 권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뭐 시장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 수립권자 중 그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지정권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생각나죠? 자,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는데, 그거 하고 넘어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쭉 정리할 겁니다. 23페이지부터 보죠. 먼저 23페이지에서 의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두셔야 돼요. 중요해가지고 의의를 알아야, 의의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뭐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한 거 뭐 머리에 떠야 되지, 읽고만 하면 의미가 없어. 머리에다 탁 넣어버리면 이제 편해지고요. 부담감이 팍팍 줄어들거든요. 공법을 대할 때 부담감이 팍팍 줄어든단 말이에요. 머리에다 넣은 게 없으면 계속 압박감만 자극해서 압박감만 공부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용어 정의는 그대로 암기해야 돼. 도시군기본이 뭐냐 그러면 그대로 외워버려요. 도시군기본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의 수립을 지침되느냐?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고 이걸 외워놓으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쉬워져 버려. 이제 이 끝을까지 싹 쉬워져 버리거든요.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뽑아내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 보인가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은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축약하면 미래상이 미래상 써요. 뭐라고요? 미래상.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축약해봐.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미래상. 그리고 방향에 또 다시 한번 또 나와봐. 방향. 그때 공법을 공부할 때 방향이 나오면 앞에는 정책에 딱 써버려. 정책. 앞에 살짝. 그래서 이때 방향 동서남북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정책 방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 말 중요해요. 종합계획. 무슨 계획이다고요? 종합계획이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다 숨어있어.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면 내용은 이제 다 끝나는 것이거든.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아까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치면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치면 된다. 그러면 이걸 수립할 때 어디다 수립하느냐? 수립하는 공간도 나와버렸어. 거기에 6가지. 특별시, 또 하나 봐요. 광역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다 수립하는 거 이거. 이것다 써봐. 이걸 딱 알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수립하는 공간이 6개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 6가지 행정구역으로 6가지 행정으로 모자이크 돼 있어. 이곳에서 벗어나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거기다 옆에다 하나 써놔요. 도시군 기본계획 의 옆에다가 한 말 써요. 개별 도시 또는 써봐요. 개별 도시 또는 개별 군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렇게 딱 써놓고 들어가요.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걸 딱 전제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하여 수립한다.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하여 수립한다. 그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까지 나오잖아요. 그 있잖아요. 6개 중 시까지 있죠. 거기까지 5개를 묶어봐. 5개만 쫙 줄 거 봐요. 군만 빼놓고 5개를 동시에 줄 거 봐요. 거기에서 수립하면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도시란 말 써줘. 도시. 그때 써봐. 도시란 말. 그리고 군에서 만들면 군이란 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5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명칭을 붙일 때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써주고, 군 쪽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합성하시기 위해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얼마나 이해해야 되는가 물어보죠. 자, 그 특별시 앞에는 지역의 이름이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시 앞에는 어떤 지역이 숨어 있어요? 서울이 숨어 있어. 서울. 알겠나요? 뭐가 숨어 있다? 서울.
그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서울이라는 특별시는 대한민국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개별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별 도시에 대하여 바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끝으로 보면 종합계획으로 만들어져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드니까, 그리고 개별 도시에 대해 만드니까 서울특별시는 몇 개 이 기본계획 만들까요?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25기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별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로 통째로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옆에 봅시다. 광역시 있죠.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어. 저 윗지방부터 생각하면 인천, 대전, 저 울산, 부산, 대구, 강주, 이게 숨어 있거든. 이것도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도시가 되잖아요. 이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대전광역시 관할구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만들어지고, 이 계획은 이 도시에 대한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즉 미래상을 제시하겠어, 미래 청산진을 제시하겠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무엇을 포함하느냐?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고, 대전광역시에는 이 기본계획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한 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옆에 또 이제 특별자치는 어딜까요? 특별자치. 세종이에요. 세종특별시 관할구역도 하나로 만들어요. 종합계획이니까. 그래 여기도 이 기본계획은 그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된 것이 이 기본계획이다. 옆에 특별자치도는 어딜까요? 제주도. 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계획들이 나오는데,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명칭을 군 계획이란 말 안 써요. 거기도 도시 특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도시 특성이 강하다 해서 명칭을 도시란 말 써준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그 다음에 이 시는 너무 많죠. 이 시는 팔도대에 있는 시를 말해요. 팔도대에. 여기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또 계룡시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 뭐 수원시, 이런 개별 시를 말합니다. 이 팔도는 도 단위로 만든 게 아니다. 도관할 단위로 만든 게 아니라 도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개별시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거기까지 만들면 이 계획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기본계획.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도 산하에 있는 저 홍성군이 있다. 이렇게 팔도대에 있는 군 있잖아요. 그때 군에서 만들면 이것을 명칭을 붙일 때 도시 기본계를 한다, 군 기본계를 한다? 군 기본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 이때 군도 이름을 갖다 드리면 엄청 많죠.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또 경기도 저기 그 연천군, 이렇게 그 군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고요? 팔도 내에 있는 군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두 군데 있어. 들어봐요. 팔도 내에도 있지만 저 6대 광역시 중 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아직도 군이 있어요. 군. 알겠나요?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 있어요. 이때 이 군은 그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건 제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광역시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에서. 그래서 광역시 덩어리는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단위로 만들어버리지, 광역시대에 있는 그 뭐 군을 빼고 하는 거 절단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된가요? 자, 그래서 그때 군은 어느 군을 제한다?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한다. 그 말은 그 군을 제한, 군하면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수립권자가 중요하거든. 이따 공부하는데 수립권자가 중요한데, 수립권자는 그 지역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대장만이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대장은 서울특별시는 누가냐? 특별시장. 광역시 누구냐?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종합대장이다. 그래서 그 자들이 자기 관할구에 대하여 총대를 메고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 있다고요? 6명.
그리고 이 6명 중 앞에 있는 4명 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4명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급이 같거든.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계획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립을 강제하고 있어요. 야, 수립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거든. 근데 뒤에 가보면 시군 있잖아요. 2개. 그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 8도 되어 있는 시군을 말하는데 그 시군의 경우는 원칙은 수립해서 계획도시 계획의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교로 끝들이 그 2개의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 마지막에 2가지 시군은 반드시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시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어떠한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냐? 야, 우리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구원이 되도록 할 거야. 이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지역적 특성을 포함해서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은 그 도시의 특성을 정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만드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시행될 때는 바로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냐. 그 정책 담당자인 행정처만 구속할 뿐이지.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장은 A라는 사람이 한번 해먹냐? 영원 해먹냐? 해먹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교체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4년마다 교체되거든. 그래서 교체될 때마다 이 시장이, 그 광역시장이 이 광역시 여러 가지 시의 행정 정책을 추진할 때 이걸 시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정을 펼칠 때 자기 마음대로 주구난방식으로 막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세기를 받고자 미리 바로 절차를 거쳐서 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정책에서. 그래서 이 시장, 광역시장이 교체돼도 이 정책에서 확정되면 이 정책 계획서 입각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이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청,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만 대내적으로 구속을 하고자 만드는 계획이며 이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 시민에게는 우리 일반생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행정법학자로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 비구속적 행정. 뭐라 한다고요? 비구속적. 모든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을 다 구속해. 근데 그 계획 중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행정계획,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은 정책계획서 불가하니까 일반 국민에 대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계획을 말한다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이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대전광역시장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효력, 영향력 미치냐? 여러분 신경을 전혀 건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익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이 계획 때문에 나의 사익이 침해됐습니다. 침해된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네요. 이 계획이 법에 위배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의 사익이 침해됐네요. 그래서 이 계획을 무효화해 주세요. 이 계획을 취소해 주세요. 침해된 나의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라고 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 사익을 콩만큼도 침해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걸 다툴쟁해서 쟁송 그래. 쟁송. 뭐라 한다고요? 쟁송. 그래서 이 계획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것들 좀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된가요? 자, 그리고 이 시장, 이 아까 수립권자에 설명이 있었는데 이네들이 이 계획을 만들 때에 혼자 그냥 책상 앞에서 만들까요? 아니면 이 계획서가 한번 확정되면 바로 이 계획대로 이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행정청에서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강구해서 10년을 거쳐서 쭉 진행해서 그 도시들을 만들 건데 군을 만드는데 이 정책에서 만들 때 아까 그 대장들이 혼자 책상 앞에서 앉아서 만들까요?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 여기 이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담고자 하는데 인구가 몇 명 있는가? 이 인구에 맞게 뭐 기반설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학교도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건데 정책적으로 인구도 조사하고 이 지역의 지금 사회문화 경제상 어떻게 정해되고 있는가? 그리고
토지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택사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지 조사 쫙 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조사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한 주민기차 기초조사 딱 끝났다. 현지조사 끝났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결국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이 정책을 담느냐? 이 도시민들,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등등 이런 관계 전문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이 계획서 만들 때. 그래서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공청을 해서. 그리고 여기 광역시장이 이 계획서를 만든다, 정책서 만든다. 그러면 저 혼자 떡떡떡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이 대장이 아니거든. 이 지역의 대표 기구가 아니거든. 이 광역시장도 대표 기구지만, 이 광역 시민들을 위한 대표자지만, 또 누구도 대표 기구 역할을 하고 있냐? 광역시 의회라는 게 있어. 의회. 누가 있다고요? 의회. 의회 의원들은 어마어마 막강한 그런 힘과 이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드는 그 장들은 반드시 자기를 견제하고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지방의회. 뭘 한다고요? 지방의회. 특별시장은 특별시 의견 듣고, 광역시장은 광역시 의견 들으라. 그리고 특별자치장은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도의사는 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 듣고 이 계획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이걸 수립이라고 그래. 수립해가지고 이 4명 앞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을 대포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이 너네 동네 거 정책서 만들었다면 스스로 확정해라. 이렇게.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라 그랬는데, 야, 너네들도 그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책임짓고 너네들 확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할 때는 그냥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정책계획서 중에 바로 교육정책이 포함됐다 그러면 또 미리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 교육감. 또 어떤 환경정책이 포함됐다면 이 지역에 환경관세장들이 있어요. 이네들을 관계행정기관으로 정하는데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심의거쳐라고 하고 있어. 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아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그래. 도시계획위원회. 뭐라 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이 기구에다가 심의를 붙여. 그래서 심의 끝나면 확정해서 바로 이 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정책이 최종 확정된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들어봐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어. 지자체에서 서울특별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이름을 서울특별시보, 광역시청에서 발행한 것을 광역시보 그래. 뭐라 한다고요? 보 이렇게. 이걸 싹 묶어서 공보 그래. 공보. 뭐라 한다? 공보. 알겠죠? 그래. 그런 소식지 신문같이 만들어서 찍어서 보내요. 시민들한테 다 주거든. 그런 것을 공보라고 그래. 공보에다가 이 계획, 정책계획서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라고 큰 줄기만 공고를 해요. 공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자가 이렇게 똑같게 만들어지거든. 가서 보면 정책계획서가 이렇게 책같이 만들어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걸 딱 비치하고 있어. 비치. 도시계획과라는 이런 데 비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보시려면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열람해준다 그래. 뭘 한다고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뭘 들고 와야 한다고 그랬어? 어디 맞춰봐요. 열람하려면 뭘 들고 와야 열람이 가능할까? 1. 신분증. 2. 눈. 몇 번이에요? 눈이요, 눈. 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보는 걸 열람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돼요? 열람 뜻 알겠죠? 이때 열람은 30일 이상 보좌하면 끝. 공무원들 바쁘니까 법적 며칠 이상 바로 열람하면 된다고요? 30일 이상.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계획에 의하여 그 정책은 무슨 계획을 동원해서 따당 집행해서 결정하느냐? 관리계획을 동원해서 하는 거 이제. 무슨 계획을 동원해서 한다고요? 도시 군관리를 동원해서 이 정책을 하나하나 구현해서 현재상을 결정해서 그 도시와 군적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 계획은 그래서 도시 군관리계 수립을 지침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해 나가게 되면, 여기 들어봐요. 정책계획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집행되기 사라질 거 아니에요. 계획서의 내용이 하나하나 집행되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서를 5년마다 다시 타당성 체험도 정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마다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 23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 23페이지. 법적 성격 해가지고 찾나요? 법적 성격은 제목만 봐두셔. 뭐라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마지막 봐봐.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2번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줄. 이 계획은 행정심판에 행정소송 등 행정정서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찾나요? 그것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광역 도시계획 밑줄 그리고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23페이지 마지막 줄 23페이지 마지막 줄 광역 도시계획 밑줄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끝나요? 밑줄 끝으면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써요. 상 도시군 기본계획 하 뭐가 더 높은 계획이다? 광역 도시 높은 계획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도시 군기본계획은 낮은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질 때 바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도시 군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이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 부합되도록 수립하도록 규제받고 만약 양자의 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법적으로 우선해서 적용해버릴까? 그게 중요해. 1번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습니다. 꼭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세요. 1번. 됐나요? 무슨 계획 우선한다? 광역 도시에. 2번 더 중요해. 이 보면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부터 하위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할 때는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 거? 국가계획. 도시군계획에다 줄 거 봐. 도시군계획에다 줄 것이 하, 국가계획에다 줄 것이 상. 두 개는 뭐가 상이고 뭐가 하냐 이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2번에 1번 의무적 수립 찾았나요? 자, 거기 줄 거 봐. 제가 여기 하면 밑줄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4명을 동시에 내묻혀봐요. 의무적 수립에서 4명만 딱 내묻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4명만 딱 내묻혀 놓고 씁니다. 반드시 수립해야 함. 그렇게 딱. 반드시 수립해야 함.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이 4명은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뭘?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끝에 시장 또는 군수는 그따 동그라미 딱 쳐놓고 동시에 시장 군수 밑에다 써요. 원칙 수립 예외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요. 2명 시장 군수에다 줄 것이고 원칙 수립 그리고 심표 찍고 외회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딱 써놔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거든. 자, 몇 명은 반드시 자기 동네인 도시에 대하여 수립해야 된다. 4명. 알겠나요? 근데 누구누구는 수립을 해야 하지만 외회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았느냐? 팔도에 있는 시의 대장 시장, 군의 대장 군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출제했네요. 들어보세요. OX 문제 드릴게요. 모든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그렇게 물어봤어. 출전이. 틀린 겁니다. 그래 원칙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우 수립하지 않았느냐 2번 나옵니다. 2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있다. 그게 찾았나요? 제가 읽고 하면 여기다 줄 거. 다음의 시 또는 군은 찾아봐요. 거기에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만 딱 체크해요. 그래 다음의 시와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다음이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다음인데 그 두 가지 이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해가지고 이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 자주 읽어두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느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있어. 수도권에 동안씩 봐요. 수도권 뜻을 씁니다. 옆에다. 자, 수도권은 어디냐? 그러면 자 씁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경기도 31개 시군. 딱 이렇게 써. 이게 뜻이야. 뜻. 뜻을 아셔야 되겠다. 수도권 뜻. 수도권. 수도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몇 개 시군? 31개 시군이 있거든. 수원시부터 저 연천까지 경기도에는 바로 크고 적은 시와 군이 31개 있어. 이걸 싹 3개 동네를 묶어서 수도권 그래요.
꼭 아십시오. 그래 이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 5천여만 명 중 2,500만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획도시 계획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립 의무가 강제되고 있어요. 인구수가 얼마 됐든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반드시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소속인 시와 군이 31개 있는데 그 시의 인구가 가천시 5만밖에 안 된다. 다 공무원들이 이사 가가지고 또 저 연천군의 이 군민의 수가 3만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본교육 수립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의무상 의무상.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느냐? 일단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 말 중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한 시입니까? 같이 하지 않는 시군입니까? 그게 체크. 같이 하지 않는 시군. 그래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이하다.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기본교육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립한 차지만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할구역 전부다여 전부에다 줄 거예요. 관할구역 전부다여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상 마지막 그 도시군 기본이 있다 하. 그래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을 모두 포함한 그런 시군이 있다면 상위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네? 자 1번 이럽니다. 들어보세요. 자 수도력해요. 그런 것은 여기 대한민국 수도권이 있어. 수도권은 어디다고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이렇게 있어요. 그래 자 들어보세요. 수도권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소속인 31개 시군 해서 총 33개 바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상. 그래 연천군도 가천시도 다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의무상이니까. 그래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여기지 이제.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장소가 이건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광역시가 있잖아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광역시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아까 했잖아요. 광역시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 있잖아요. 계룡시, 먼 곳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도 광역시의 영향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느냐?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이때 이 시군이 있는데 인구수 몇만 명 이하라면 10만 명 이하 이런 동네 많죠. 그렇죠? 이런 동네 많잖아요. 10만 명 이하인 군. 이런 데는 수립하는 것은 하지만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지역적 특성 뭐 별것 없어요. 거의 비슷해. 농촌 냄새가 강하고요. 문 열고 하면 논밭 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우리 도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창하고도 미래 청산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계획서인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건 자지만 의무사항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건 자유, 의무사항 아니단 말이에요. 몇만 명 이하라면 10만 명 이하. 알겠죠? 자, 그래 광역시는 아까 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광역시는 다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해됐나 보죠. 수도권에 속하는 시로서 인구 7만 명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OX. X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는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 군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죠. 수립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자,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내용. 자, 여기 A씨가 있다. A씨. B씨가 있다. 그리고 C군이 있다. 이 세 개의 지자체를 상호 연결시켜서 그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모 도사가 여기다 한 문구로 이걸 지정했다 합시다. 관할구역 전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세 개 지자체 여기다 이걸 지정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이 장소에 대하여 뭘 수립하게 됩니까? 뭘 수립해? 광역 도시를 수립한다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뭘 수립한다고요? 그래. 지난주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광역 도시를 의무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봐봐요.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이 경우는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권자가 누굴까? 한번 맞춰봐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래. A시장하고 B시장하고 C군수가 만나. 세 명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합니다. 이 장소를 우리 엮어서 이렇게 발전하고도 유도하자라는 정책들을 포함해서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자 이 세 명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바로 협의해서 이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제 적법 절차를 수립해서 확정했다 합시다. 정책에서 끝났어. 그러한 상태에서 A시장이 B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한해서만 자기가 책임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우리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하는 도시가 될 수도 하겠다라는 그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만든다고 그랬죠. 여기도 하나 만들 것이고 이 군에서도 군 기본계획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만든다면 기본계획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3개. 광역 도시계획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1개.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정책서 만들 때 이 3명 시장 군수가 3명 만났어. 만나가지고 야 너네 동네 정책을 뭘 하고 뭐 하고 하자. 우리 동네도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딱 만들어놨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이렇게 기본계획에다 또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이 기본계획에다 집어대야 할 정책들의 사항을 이 계획서 만들 때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다면 굳이 개별 도시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자, 무슨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무슨 계획 만들지 않아야 된다?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니까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의무사 아니다. 하는 건 차지만 굳이 해봐야 행정적 낭비요 비용만 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중적으로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관할구역 전부란 말 중에 일부가 아니라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광역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 계획에다가 이 계획 내용에다가 무슨 계획 내용을 다 집어넣어 버렸다. 각각 개별 도시에서 만들 기본계획에다 넣어야 할 내용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개별 시와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너무 쉽잖아요.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머리를 써야 돼. 거기다 써놓으세요. 머리를 좀 쓰자. 그렇게 써놔요. 거기는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머리를 안 쓰면 멍하거든. 그래서 이 파트는 머리를 써야만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돼. 이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응용해서 나오거든. 이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3번 출시했으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여기는 좀 내용 꼬였으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봐요. 수립권자 6명 중에 6명 딱 지켜하셔. 오른쪽에 수립권자 6명. 근데 6명 거기다 써요. 수립권자는 6명 뿐이고 이렇게 써버려. 6명 뿐이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국장 없잖아요. 국장. 그래서 6명은 기억하셔야 돼요. 6명. 6명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6명 중에는 이건 안 들어간다 써서 X 쳐봐. 국장 X. 국토교통부이 아니다. 팔도 도의사도 아니다. 도의사도 아니다. 구청장도 아니다. 주민도 아니다. 하나 더. 그 끝에 군수에 또 한번 쳐봐. 군수. 끝에 이제 군수. 군수에 또 한번 쳐서 화살표를 끌고 가봐요. 이어배로 쭉 끌고 가서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광역시 안의 군수는 죄. 광역시 안의 군수는 죄. 이게 중요하거든. 그때 수리권자에는 군수가 나옵니다만 이 군수는 어디에 있는 군수는 죄된다? 광역시 안의 군수는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저 부산광역시 기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리권자도 아니다. 아니다. 부산광역시는 누구만 수립할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만. 인천광역시는 누구만 수립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만.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옹진군수만 빼가지고 군과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2번으로 건너갑니다. 승인권자 있잖아요. 그 2명만 승인받는다. 누구누구만 승인받습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행했다면 도사한테 승인받는다. 중요하고. 근데 1번 특광 특별자치도사 4명은 수립행했다면 승인받는다. 확장한다. 확장한다. 이게 중요해. 옆에다 써요. 확장한다 옆에다가 국장에게 절대 승인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써놔. 국장에게 절대 승인받는 것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놨는데 시험장에 가봤더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가 도시 군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할 때 그 옆에다 써놓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는 가로 1번을 건너뛰어봐요. 1번은 기초조사 나와 있을 걸 찾았나요? 기초조사에다 보니까 줄 거 봐. 특별시장부터 군수는 가까이 동시에 줄 거 봐요. 특별시장부터 군수는 가까이 줄 닦아. 그것 다음에 써와. 뭐라고 쓰냐? 수립권자는 이렇게 써놔요. 그때 밑줄 긋고 얘네들이 나왔는데 얘는 수립권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요? 수립권자. 6명 밑줄 닦아놓고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바로 미리 인구 등을 마지막에 넷째 줄 조사하거나 측량하며 그다 줄 거예요. 조사하거나 측량하여하며 그다 줄 거예요. 조사하거나 측량하여하며 하며 하며를 지워버리고 한다로 잘라놔. 그냥 간단하게 한다. 한다 이렇게. 하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의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만 봐두시고 넘어가 봐야지. 넘어가셔서 보면은 가로 2번. 가로 2번 보면은 주민과 관계자 의견 청취 뭐 하느냐? 공청회에서. 그거 받으시고 여기 2번을 가지고 출제했는데 이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 의견들이지만 관계첨부 의견을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드리겠어요. 주민과 관계첨부 의견 다 드려야 한다. 이걸 꼭 받으세요. 타다는 반이 주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방의회 청취하는데 거기에 줄 거예요. 둘째 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의회 그거다. 거기는 도의회가 나면 안 돼. 구의회가 나면 안 돼. 왜? 도의사도 수립권자 아니거든. 그래 들어보세요. 의회에 떴던 거 쳐봐. 의회에 떴던 거 쳐놓고 이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누가 의견 들을까요? 1.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 들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내에 25개 구청의 옆에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 들을 것이다. 누가 들을까? 그래 특별시에 그 짝지를 잘해주셔.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광역시장은 누가 들을까? 광역시에. 이해돼요? 공부하는 방법? 그래 이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 의회 의견 들을까? 아니면 저 뭐 중군이 이게 서군이 그 구청장을 견제하는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들을까? 구의회 의견 든 거 아니다. 이게 중에 구의회가 나면 무조건 틀려. 그래 X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자치장은 특별자치에 특별자치도사는 특별자치도사. 그러면 이제 도로 가가지고 계룡시장이 수립한다. 계룡시 그러면 누가 의견 들을까? 시의회 계룡시. 그래 도의회 의견 든다. 그럼 틀려요. 도의가 나면 안 되고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이 관계를 잘 짝창은 시험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 틀려요. 의회 옆에다 2개 써서 X 쳐봐. 구의회 X 도의회 2가지 X 쳐고 아 이런 게 나오면 틀리구나.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시, 군, 구,
의회 의견들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남을 통과하고 쭉쭉쭉 넘어오면은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수립 기준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줄 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그때 줄까 봐요. 정책 방향. 그래서 이 계획은 무슨 계획서다? 정책 계획서다.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정책 방향에 포함되냐? 1번만 줄까? 이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 정도. 2번으로 갑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그다 줄 거예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정한다. 이것만 딱 줄 거네.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쫙 하지 말고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29페이지 4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체크.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그 정도만 딱 봐주세요. 핵심만. 그래 도시군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무슨 계획인가? 기본계획이다. 광역도시 하면 들리겠어요? 광역도시에 이런 규정 없거든. 그래서 무슨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자, 조금 전에 도시군기본계획 봤네요. 여러분 뜻을 꼭 헤아려두세요. 또 읽어두셔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 군. 이때 군은 광역시 내에 있는 군은 죄. 그런 관악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인데 이것은 종합계획이다 그랬어. 종합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을 지시면 되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지시면 된다. 그러면 이 계획은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냐? 수립권자 했잖아요. 수립권자는 몇 명뿐이고 6명뿐이고 6명 누구냐? 여기 장 갖다 들이대면 된다. 여기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특별자시는 특별자시장, 특별자든 특별자소사, 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수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장,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이게 아주 중요해. 수립권자가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다. 6명. 이때 군수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4명은 반드시 자기 관할에 대해 수립해야 된다. 의무상이다 그랬고요. 그러나 이 시와 군은 원칙 수립해야 되면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었다 그랬어요. 원칙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시와 군의 경우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 두 가지 경우수가 떠올라야 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아까 했나요?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또래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 다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됐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명은 수립해 가지고 바로 스스로 확정한다 그랬죠. 이 4명은 스스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4명은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장 승인받는다. 그럼 틀린다고 그랬어요. 승인받는 거 아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2명 도산에 있는 시와 군수는 수립 변경에 따른 뭐 받아야 된다? 승인받는. 누구한테 승인받나요? 도의사.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수립기준도 공부했잖아요.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기준은
국토교통부이 정한다.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수립 절차에 가장 먼저 뭐 했느냐? 기초조사하고 이건 의무적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적 필수적이죠. 해야 한다. 기초조사 끝나면 공청회를 꼭 개최해가지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들 때 누구 의견 다 듣냐?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시험에 나오는데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되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다 드려야 돼. 의견 청취합니다. 타 다음에 반영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하죠. 의회 의견 청취. 이때 의회 기구를 짝짓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했는데 이때 의회는 여기 봐봐요. 구의회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도의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바로 급이 같은 여기다 갖다 의회만 갖다 드리면 되거든. 이 친구는 이거 특별시, 이 친구는 이거 광역시, 이 친구는 바로 특별자치, 이 친구는 특별자치도 의회, 시장은 시의회, 검수는 구의회 이렇게 짝짓을 잘 해두셔요. 알겠나요? 알겠죠? 안 써도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 군의회. 구의회 나면 안 된다. 도의회 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의견 청취 하여가 들어가면 의견 30일 제시 이런 것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한다고 그랬죠. 수립해가지고 바로 4명, 저 위에 있는 4명 수립해서 확정할 때 확정 절차에 4명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확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2가지 절차를 거치. 협의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확정. 그리고 수립해서 저 밑에 있는 2명이 바로 도의사한테 승인받죠. 도의사가 승인해 줄 때도 절차 똑같아. 도산에 있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 그래서 이 내용을 도의사는 저 2명한테 송부, 시장 군사한테 송부. 이 친구 4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4명은 스스로 확정하고 지네들이 공부에다 그 내용을 알려줘. 공고하고 와서 볼람 보세요. 열람 시켜주고 끝을 보죠. 이렇게. 이 시장수에게 송부되면 시장수가 받아가지고 역시 바로 공부했다가 공고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시켜서 해보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바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타당성 검토 주기. 타당성 재검토 주기. 몇 년마다 한다고 그랬나요? 5년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했다가 29페이지 도시 군 관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